올리브 농사.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그거 돈 벌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좋아서 열정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실제로 올리브 농사는 돈 안 된다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아주 어려운 비즈니스 퍼즐, 그 정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의 핵심이에요. 올리브 농사라는 게 정말 수익 내기는 어렵고 그냥 순수한 열정만으로 버텨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성공 공식 같은 게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파헤쳐 보죠. 그 해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다 같이 이탈리아랑 일본으로 한번 떠나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저마다의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수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고 있는 정말 특별한 새 농장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새 농장의 성공 비결, 그 퍼즐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그건 바로 틈새 시장을 제대로 찾아냈다는 겁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장만의 확실한 정체성, 바로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된 거죠. 과연 뭐가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늘의 주인공, 새 농장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레폰티. 여기는 전통, 그리고 IGP, DOP 같은 아주 까다로운 지역 품질 인증으로 승부를 겁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보면 세토우치는 최첨단 기술 혁신, 또 다른 곳인 야마다 농원은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의 장인 정신을 내세우죠. 와, 이름부터 전략까지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그 차이가요, 규모를 보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보세요. 레폰티는 나무가 무려 14,000그루예요. 어마어마한 대기업 같은 농장이죠. 그런데 야마다 농원은 어때요? 딱 500그루. 부부가 알콩달콩 정성으로 돌보는 뭐랄까 작은 공방 같은 느낌이죠. 이건 아예 체급부터가 다른 선수들이라고 봐야죠. 야마다 농원의 그 장인 정신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유기농 JAS 인증. 이게 일본에서 진짜 받기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은데요. 이걸 올리브 농가 중에서는 최초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 품질만큼은 한치의 타협도 없어 하고 세상에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좋아요. 이렇게 자기만의 색깔을 확실히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 농장들의 진짜 수익은요, 그냥 올리브 오일 하나 파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핵심은 바로 올리브 나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걸 돈으로, 아니 가치로 바꾸는 데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레폰티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전통이라는 자기들만의 브랜드 스토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합니다. 올리브 오일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오일과 잘 어울리는 와인도 만들고 또 자연을 그대로 담은 천연비누랑 잼도 만들죠. 심지어 그 모든 걸 직접 와서 체험해보라고 농장 숙박, 아그리투리즈모까지 운영해요. 모든 제품이 토스카나의 유산이라는 하나의 멋진 이야기로 쫙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혁신은 바로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세토우치 농원은요, 남들이 전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렸던 걸 지역 최고의 명품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니, 올리브 짜고 남은 그 찌꺼기가요, 최고급 사누키 올리브 소고기를 키우는 특별 사료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과정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먼저 올리브를 꾹 눌러서 오일을 만들어요. 그럼 찌꺼기랑 잎이 남겠죠?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싹 모아서 잘 말리고 가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짜잔! 지역 명물인 소고기랑 물고기를 위한 영양 만점 스페셜 사료가 탄생하는 거죠. 버려지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순환 경제, 바로 이런 거죠. 그럼 그 장인 정신의 야마다 농원은 어떨까요? 거기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가치에 완전 집중해요. 지금 보시는 이 숫자 8,800엔. 이게 뭐냐면요, 야마다 농원에서 만든 유기농 스킨케어 오일, 딱 30ml 한 병 가격입니다. 와, 최고의 품질이 어떻게 최고의 가격으로 연결되는지 이 숫자 하나가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강력하지 않나요? 두 전략의 차이가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한쪽은 일종의 더하기 전략이에요. 기존 브랜드에다가 와인, 관광 같은 상품을 계속 더해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은 아예 바꾸기 전략입니다. 생산 과정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서 동물 사료나 화장품 같은 전혀 새로운 시장을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기가 막힌 제품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맞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
이걸 대체 어떻게 팔 건데? 이 퍼즐의 세 번째 열쇠는 바로 고객들을 만나는 그 방식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방법이 최고야 하는 딱 하나의 정답은 없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자기 농장의 전략과 이야기에 딱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거였죠. 농장에서 직접 팔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팔고 그 조합이 농장마다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보시죠. 전통을 소중히 하는 레폰티의 방식은 보면 볼수록 참 똑똑해요. 지역 축제 가서는 전단지를 돌리는 그런 아날로그 감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또 왓잽으로는 단골 고객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로는 전 세계의 물건을 팔아요. 이야, 이거야말로 전통과 현대의 가장 완벽한 조합 아닌가요? 반면에 일본의 두 농장은 둘 다 디지털을 쓰긴 쓰는데 방향이 완전 딴판이에요. 세토우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최대한 넓게 퍼져나가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죠. 근데 야마다 농어는요, 자체 웹사이트랑 블로그를 통해서 소수의 찐팬들과 아주 깊게 관계를 맺는 D2C, 그러니까 소비자 직접 판매 전략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야마다 농원의 이 깊게 파고드는 전략,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고요? 그냥 이 한 마디면 끝납니다. 2020년에 생산한 올리브 오일이 완판됐습니다. 단 한 병도 남김없이요. 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바로 진짜 팬덤의 힘이죠. 자, 지금까지 보셨듯이 전략도 제품도 파는 방식까지도 정말 다 제각각이었어요. 하지만 이 새 농장에는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아주 단단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성공의 가장 깊은 곳, 그 뿌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먼저 수십 년 동안 묵묵히 밭을 일궈온 이탈리아 농부 움베르토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죠. 그의 메시지는 한 단어, 인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나무를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다음은 최첨단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세토우치 농원의 생각입니다. 좀 의외죠? 기술을 말하는 곳에서 오히려 사람이 기회라고 말하니까요. 스마트 농업 시대에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는 건 오히려 기회입니다. 사람들과 연결되는 게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맨몸으로 부딪히면서 모든 걸 일궈낸 장인 농부 야마다 씨의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재배, 가공, 판매. 이 셋 중에 판매가 가장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더 중요해질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돈 버는 올리브 농사의 비밀, 최종적으로 정리해볼까요? 첫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만드세요. 둘째, 올리브 오일 한 병만 팔 생각은 버리세요. 올리브 나무 전체를 판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그렇게 만든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할 나만의 길을 찾아내 마스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과정을 버티게 해줄 뜨거운 열정과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냉철한 사업계획,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원칙들, 사실 이게 어디 올리브 농사에만 해당하는 얘기겠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저건 그냥 좋아서 하는 거지, 돈은 안 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열정 가득한 분야들이 참 많잖아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본 것 같은 이런 멋진 혁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올리브 나무는 과연 무엇일까요?